안녕하십니까.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 1. 이번 강의는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세포호흡하는 과정에 소화계와 호흡계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계는 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등을 포함하고 여기에는 간과 이자도 포함됩니다. 특별히 소화계에 속하는 대장, 간, 이자는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 기관들을 통해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보면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화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도록 작은 분자로 분해되는 이화작용을 거칩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 과당, 갈라톡스와 같은 단당류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산은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이자에서 소장으로 이자액을 분비합니다. 이 이자액에는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장에서는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모두 일어납니다. 그림을 통해 기관의 대략적인 위치, 특별히 간, 이자를 알아두시고요. 3대 영양소의 소화 결과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장에서는 영양소가 대부분 흡수되는데요. 소장 안쪽에는 많은 주름 구조와 융털을 가지고 있어서 표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소화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기에 유리한 구조이죠. 융털 확대해보면 가운데 암죽관과 그 주변을 둘러싼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양소 중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됩니다. 대표적인 지용성 영양소에는 지방이 있겠고요. 수용성 영양소는 포도당이 있겠죠. 이런 영양소들은 결국에는 심장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동 경로를 간단히 살펴보면 수용성 영양소는 간을 거쳐 심장으로 이동합니다. 반면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과 연결된 림프관을 거쳐 심장으로 이동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으로 이동한 영양소는 온몸으로 퍼지겠죠? 자, 세포는 어떻게 산소를 공급받을까요? 바로 호흡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공기의 이동 통로인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폐에는 수많은 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듯한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폐포 안쪽은 공기의 이동 통로로서 비어 있고요. 폐포 주변을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으로부터 혈액이 폐동맥을 타고 들어와 이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면 혈액 속의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 폐포 안쪽에 있는 공기와 교환이 되는데요. 이때 폐포와 혈액,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서의 모든 기체 교환은 기체의 분합차에 의한 확산으로 일어납니다. 즉, ATP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분압이라는 것은 부분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공간에 공기가 100이 존재한다면 질소는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산소는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면 80이 질소의 부분 압력, 20이 산소의 부분 압력이라고 볼 수 있죠. 확산은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스스로 이 분자 운동에 의해 이동하는 것임을 기억하면 세포의 산소 분압은 100, 혈관들이 있겠죠. 그 중에 모세혈관만 보면 산소의 분압은 95입니다. 몸의 조직세포는 40 이하의 산소 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소는 고농도에서 저농도인 100에서 95로 그리고 95에서
40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산소의 이동 방향은 폐포, 모세혈관, 조직세포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 기체의 분압은 폐포가 가장 높고 조직세포가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리로 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 이산화탄소는 세포호흡 결과 발생하는 노폐물에 해당되므로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직세포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50 이상이고 모세혈관은 50, 폐포는 40이므로 50 이상에서 50으로, 50에서 40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거쳐 폐포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여 배출됩니다. 어떻게 이동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양소가 세포 호흡을 통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성되는데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성 원소들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노폐물은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질소라는 구성 원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세포호흡 결과 질소성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로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노폐물들 중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 날숨으로 배출됩니다.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과다한 수분량에 대해서는 콩팥을 통해 오줌으로 배설됩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폐를 통해 수증기 형태로 날숨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는 독성 때문에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된 후 오줌으로 배설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상대적으로 저분자고 요소는 상대적으로 고분자이므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환계를 공부할 텐데요.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모든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의 조직세포에 운반해주고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폐와 콩팥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폐순환을 살펴보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폐를 지납니다. 따라서 폐동맥을 거쳐 폐모세혈관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폐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으로 퍼져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대동맥이라는 혈관을 타고 온몸의 모세혈관을 거쳐 대정맥을 지나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혈액의 순환 경로와 관련하여 문제로 물어보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혈액의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을 비교해보면 폐모세혈관에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므로 폐동맥과 폐정맥 중 혈액의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은 폐동맥보다 폐정맥이 산소의 양이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동맥과 폐동맥을 비교해보면 심장에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출발하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므로 당연히 대동맥이 산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정맥과 폐정맥을 비교해보면 폐정맥은 폐를 지나 기체 교환을 거쳐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므로 폐정맥이 온몸을 거쳐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보다 산소의 양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식사 직후 혈당량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소장이 있고 이 소장에서 포도당을 흡수하죠. 흡수된 포도당은 간, 문맥을 거쳐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 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소장에 흡수된 포도당이 곧바로 심장으로 이동하면 혈당량이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간에서 호르몬 조절에 의해 여분의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 심장으로 이동하는 포도당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 문맥의 포도당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간 정맥의 포도당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부피당 요소의 함량은 어떻게 될까요? 콩팥에서 하는 역할은 요소를 오줌을 통해 배출하는 역할을 하므로 콩팥을 지나 심장으로 가는 이 콩팥 정맥이 요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콩팥 동맥이 요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간 정맥과 콩팥 정맥을 비교해보면 간에서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어 요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 정맥에서는 요소의 농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함량을 비교해본다면 간 정맥이 콩팥 정맥보다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함량이 많다라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소화, 호흡, 배설, 순환계는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학교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